자, 대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첫 번째 부정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정대명사라는 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가 부정대명사예요. 우리가 부정대명사는 뭐 온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온하고 이세 차이가 제일 잘 나오는데 봐보세요. 나는 모자를 하나 샀는데 그것은 노란색이다. 그러면 이 모자랑 이 모자가 똑같죠? 똑같죠? 이거 진짜 똑같은 거를 가리킬 때 이시에요. 근데 아래 거 봐보세요. 뒤에 거 봐보세요. 나는 펜이 없습니다. 너는 빌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정한 펜인가요? 특정 펜이 아니라 그냥 펜이면 아무거나 다 줘도 돼요. 펜 좀 있냐? 그러면은 이걸 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온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딱 특정한 게 아니죠? 딱 앞에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온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있어서 여러 개면은 온수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 건 다시 알려줄게요. 이게 오른쪽 봐보세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사과라고 봅시다. 사과가 바구리에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과는 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온 애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단수를 써서 온 애플도 가능하고 그냥 온도 돼요. 그 다음에 디아더는 뭐냐면요, 뜻이 나머지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남을 때만 쓰는 표현이고요. 얘도 뒤에 단수를 써서 디아더 애플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바구리에 이번에는 사과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건 당연히 원이죠. 두 번째 거를 어나더를 써놨는데, 어나더는 뭐냐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언제 쓰냐면 나머지가 또 있을 때만 써요. 나머지가 있을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나더도 뒤에 단수를 써서 어나더 애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2개까지 언급했으면 또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마찬가지로 디아더 또는 디아더 애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이겁니다. 디아더가 답일 때 디아더냐 어나더냐를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나더는 나머지가 또 있을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좀 헷갈리겠죠? 어차피 하나 있으니까 또 다른 하나는 맞잖아, 우리 생각에는. 근데 안 써요. 디아더로 써요. 좀 헷갈리죠?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아덜스라는 게 있는데, 디아덜스는 뜻이 뭐냐면 나머지 전부라는 뜻이 있어요. 나머지 전부. 사람이면은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이런 뜻이고요. 사과했다면 나머지 사과들 전부 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뭐라 똑같냐면요, the other 복수랑 같아요. the others랑 똑같은 거는 the other apples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다음 첫 번째로 잘 나오는 스타일이 아까 방금 이거였어요. 이거 the other냐 another냐고요.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 잘 나오는 거예요. some이 있고 others가 있고 some이 있고 the others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인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흑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백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에는 흑인과 백인만 있는 건 아니죠. 황인도 있고 얼굴이 또 빨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다른 뭐 황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others를 써요. others는 나머지가 있을 때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표현은 other 복수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the others는 아까 언제 썼어요? 나머지 전부 다란 말이었잖아요. 나머지 싹 긁을 수 있을 때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이 있고요,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경 쓰고 안 쓰고 사람들 다 하면은 더 이상 사람은 없죠. 쓴 거 아니면 안 쓴 거잖아요. 몇 명 썼어요? 한 3-4명 썼죠? 나머지 다 안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적으로 나눠질 때 그때 the others를 써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some하고 others는 그럴 때 씁니다. 아까 지금 on하고 the others 이런 것들은 중간에 another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나 언급할 때 on, 두 번째 언급할 때 another. 나머지 전체 하고 싶을 때 무조건 the other 쓰긴 합니다만 시험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some others냐 some the others. 알겠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을 때만 시험에 냅니다. 자, 다 가르친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필통을 찾고 있는데 저는 녹색 것이 좋아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건 특정한 필통인가요? 아니면 특정하지 않은 필통인가요? 특정하지 않은 거죠. on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팁을 주자면 우리가 it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 우리가 옛날에 많이 외웠죠. I, my, me, 뭐 you, your, you 이런 거 외웠잖아요. 그죠? 인칭 대명사는 특징이 뭐냐면 직접적인 수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너 하고 싶어요. 근데 pretty you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새 것 할 때 new it 이런 거 안 돼요. new on은 되죠. 알겠어요? 이런 부정대명사들은 수식 받을 수 있는데 인칭대명사 me, I, 그죠? he 이런 것도 수식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볼게요. 그녀는 헬멧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그것을 친구한테 빌려줬다. 그럼 이 헬멧이랑 이거랑 어때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특정한 거죠. 이때는 부정대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이시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앞에 거 그대로 가리키잖아요. 이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를 직접 가리킬 때 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스커트는 너무 나에게 작습니다.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 또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물론 우리가 해석으로 풀 수도 있지만 other는 단독으로 사용이 안됩니다. 여러분 아까 other를 언제 배웠냐면 첫 번째 배웠던 건 the other였죠. the other 나머지 하나 또는 the other 단수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배웠죠? others도 있었고요. the others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그냥 other 혼자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another로 고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시험에서는 the other냐 another냐가 나와요. 알겠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스커트를 사러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데겠어? 옷가게겠죠. 그럼 스커트가 내가 지금 입어본 스커트랑 그 다음에 방금 다시 입어볼 스커트 두 개밖에 없는 게 아니죠. 많은 스커트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nother예요. the other가 오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other는 혼자 쓰지도 못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수능급에서 문제에서도 잘 나와요. other냐 another냐. 그냥 보자마자 another예요. 혼자 못 쓰니까.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제일 잘 나오는 스타일이 이거였죠.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채식주의자다. 다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수의사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안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가 시험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another냐 the other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 another가 없긴 하지만 두 명 중에 한 명 언급했으면 몇 명 남았어요? 이제 나머지 한 명 남았잖아요. 이때는 뭘 쓰라고? the other를 쓰라고. 알겠어요? another가 아니라 the other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세 개의 사과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원이죠. 근데 우리가 복수를 썼다는 것은 몇 개 남았어 이제? 그럼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뭘 써야 되죠?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였죠. 위에서 수업한 내용들은 단어 외우듯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도 안 외우면 절대 못 풀어요. 자,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걸어가고 다른 학생들은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럼 또 다른 학생들은 뭐 엄마 아빠가 태워주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겠죠. 나머지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others 쓴 거고요. 어차피 결국에 뭡니까? 앞에는 some. 근데 보통 some을 물어보진 않아요. 물어보진 않고 이때 others냐 the others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넘어갑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제기대명사는 제기라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뭘 다시 돌아가느냐? 봐보세요.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치게 했습니다. 누구를? 자신을. 보세요. 다치게 한 사람은 그죠? 누굴 다치게 했어요?
이 그라는 사람 똑같이 다치겠죠. 다시 돌아가잖아 주어로. 이거 제기대명사로 가고 이때는 셀프를 붙여가지고 힘셀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걔는 그의 집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발견했어? 다른 걔가 아니라 바로 그 걔가 문장에 있는 주어를 강조할 때 쓰고 있죠. 이때도 셀프를 붙여주는데 우리가 방금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 것은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그래요. 제기용법. 다시 돌아간다. 강조용법은 말 그대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제기용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를 쓰기 때문에 생략을 당연히 못해요. 우리가 생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어니까 동사의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조는 말 그대로 강조만 할 뿐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를 정말 좋아한다 이러면 정말은 빼도 상관은 없잖아요. 좋아한다만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다른 애가 아니라 그 걔가 발견했다 뿐이지 없어도 문장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생략이 돼요. 정확히 말해주자면 제기용법은 언제 쓰냐면 자 동사의 목적어에 쓰이거나 전치사의 목적어에 이렇게 셀프가 붙어있는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제기대명사거든요.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강조용법은 동사의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료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략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앞에 동사나 전치사 있는지를 봐봐.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략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I는 myself, we는 ourselves, you는 yourself나 yourselves.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단수고요. 여긴 복수예요. 단수는 self가 붙어요. 복수는 selves가 붙어요. you는 너도 있고 너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수일 때는 yourself고 복수는 yourself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외우면 되겠죠. himself, herself, itself, themselves 외우시면 되는데 you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제기대명사의 관용표현. 여러분 관용표현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쓴다는 뜻이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by oneself는 혼자서, for oneself는 혼자이므로, of itself나 by itself는 저절로, talk to oneself나 say to oneself는 혼잣말하다, enjoy oneself는 즐겁게 보내다, make oneself at home은 편안히 지내다. 그 다음에 help oneself to는 마음껏 먹다. between ourselves는 우리끼리 얘기지만인데 여러분 여기서 oneself를 조심해야 돼요. oneself는 그냥 제기대명사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myself로 바꿔주든 yourself로 바꿔주든 등등등 바꿔줘야 되지. 이거를 그냥 oneself로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주어가 on이라면. 알겠어요? 주어가 on인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사람 누구나 그냥 이런 뜻일 때는 on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는 oneself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어랑 맞춰줘서 써줘야 됩니다. 자,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기용법은 생략이 안 되는데 뭐?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라고 그랬잖아. 그럼 봐봐. 동사나 전치사가 앞에 있는지 봐보자. 동사 있죠? 다시 동사 아니네요. 동사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 아니에요. 되게 봐봐. 동사 아니죠? 자, 그 다음 동사죠. 그 다음 동사죠. 동사죠. 자, 그럼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가 나오면 생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사 안 나오면 뭐 한다? 생략된다. 이렇게 풀어도 금방 풀 수 있죠. 물론 근데 이렇게 이거는 문제 푸는 방식이고요. 정확히 알려주자면 볼게요. 나는 찾았습니다. 정답을 누가 찾았어? 내 자신이 찾았습니다. 문장의 주어를 강조하고 있죠. 생략 가능. 고양이는 유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문장의 목적어죠. 목적어인데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는 게 고양이고 대상도 고양이죠. 같죠? 그래서 이거는 제기용법이기 때문에 생략 안 돼요. 새로운 학생들은 소개했습니다. 누구를? 자신을. 그럼 소개하는 사람도 학생이고 대상도 자신이죠. 목적어랑 주어 같죠. 그래서 제기용법 생략 안 되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천재라고. 그럼 생각하는 사람도 그고 생각의 대상도 그죠. 같죠. 제기용법 생략 안 돼요. 하지만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동사나 전치사 있다면 제기용법으로 보고 생략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겁나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주 혼잣말을 한다. 혼잣말을 한다는 뭐냐면 say to oneself나 talk to oneself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oneself 쓰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의 주어는 여기서 주디예요. 주디. oneself가 아니라 그 여자잖아요. 여자 이름이거든. 주디 남자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herself를 써줘야겠죠. 됐어요? 나는 혼자서는 언론 이라는 뜻인데 언론과 똑같은 거는 by yourself였죠. 그래서 나기 때문에 by myself 이게 답입니다. 즐겼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는 enjoy yourself인데 즐겼다는 우리가 과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enjoy의 과거는 enjoy의 ed 그 다음에 주어랑 같아야 되니까 ourselves. 그 다음 편안히 있으세요. 이건 우리가 명령문이기 때문에 원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make oneself at home이죠. 보통 make yourself입니다. make yourself at home. 집처럼 있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볼게요. 수량 형용사인데 여러분 수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볼펜들은 하나 둘 셋 셀 수 있죠. 이게 수. 물은 많고 적은 양. 이해됩니까? 이게 수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 볼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 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다라고 표현할 때 many도 많은이고 much도 많은인데 얘는 수가 많은 거고요. 얘는 양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둘 다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얼라도브나 라츠오브는 수가 많든 양이 많든 그냥 쓸 수 있는 애들이니까 좋죠. 이런 애들. 그 다음 얘네들은 또 마찬가지로 수가 적은 거고요. 수가 약간인 거고요. 얘는 양이 약간인 거예요. 얘는 수가 거의 없는 거고 얘는 양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some하고 any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쓸 수 있는데 둘 다 쓸 수 있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셀 수 있다면 약간이란 뜻이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것들은 뭐가 오냐면 뒤에 복수가 와줘야겠죠. 왜? 수가 많아요. 그러면은 볼펜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few 약간의 볼펜들이니까 볼펜들이 나와줘야겠죠. 거의 없는 볼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긴 해요. 몇 개 있긴 있어요. 뭐 2개든 3개든. 그러니까 뒤에 복수가 와줘야 됩니다. 아래 것들은 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셀 수 없는 명사. 자, 오겠죠? 근데 셀 수 있는 복수는 보통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보통 붙잖아요. 아닌 것도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보통 s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잖아요. 이런 것들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얼라도브나 라츠오브는 둘 다 오는 거예요. 둘 다 되니까. 그 다음에 some하고 any도 마찬가지로 수가 약간이면은 복수가 오는 거고요. 양이 약간이면은 s가 오면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것 좀 기억하시고요. 자, 봐보세요. s가 붙어있죠. 그러면 바로 man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우리가 수능 수준에서는 이게 볼펜 선생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셀 수 있는 거였다면 무조건 s가 붙어 있거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다른 어려운 시험에서는 구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수능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s가 붙어 있다면 아, 복수구나, 셀 수 있구나, 수가 많은 거니까 many 이렇게 하시면 돼요. s 붙어서 안 붙었어요. 선생님 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s 안 붙었죠? 그러면 그냥 얘는 무조건 불가산인 거예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이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리드를 보시면 돼요. few가 왔다면 무조건 뒤에 s가 있어야 되죠. 알겠어요? 물론 people 같은 거는 여러분 s 안 붙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단수랑 복수 똑같은 것도 있어요. fish나 deer 이런 것들, step 이런 것들은 이제 s가 안 붙어도 그냥 그거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 every가 있고 each가 있고 all이 있고 both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나오세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모든 뜻입니다. 근데 왜 뒤에 단수가 오냐? 모든이면 많잖아요. 근데 왜 단수가 온지 궁금하죠? 왜 그러냐면 얘는 모든은 모든인데 그 앞에 무슨 뜻이 숨어있냐면 각각의 모든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 봐봐.
모든 소녀가 브래드를 좋아한다. 자, 여기 브래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녀들, 소녀 1, 소녀 2, 그죠? 소녀 3가 있어요. 모든 소녀들이 브래드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뜻이냐면 각각의 소녀들이 브래드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녀 1이 브래드를 좋아하고 소녀 2가 좋아하고 소녀 3가 좋아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다 이건 뭐예요? 다 각각 단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걸이 나오는 거예요. 걸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언급해 주는 게 에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에브리 다음엔 단수가 오고 이걸 전체 싹 합쳐도 단수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장에 주어가 쓰였을 때 동사는 단수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치도 좀 비슷한데 이치는 각각 또는 각각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각의 것 또는 각각의 라는 뜻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뒤에 단수가 오죠. 근데 이치는 여러분 이 단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이치 혼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브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치는 혼자 쓰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각각의 것이라는 뜻도 되니까. 그러니까 대명사도 돼요. 당연히 단수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모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수가 모든일 수도 있고요. 양이 모든일 수도 있죠. 알겠어요? 모든 볼펜들 하면은 수가 모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이 모든 거면은 양이 모든이죠. 그래서 뒤에 복수가 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게 올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S가 붙는 게 올 수도 있고 S가 안 붙는 게 올 수도 있어요. S가 붙는 게 왔다. 그럼 당연히 복수고요. S가 안 붙는 게 왔다. 단수고요. 물론 people 같은 거는 빼고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모든 소년들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소년은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S가 붙어 있잖아요. 복수가 왔죠. 그래서 동사도 뭐가 왔어요? 복수에 해당하는 S 안 붙는 like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스는 둘 다입니다. 그래서 둘 다니까 복수가 오겠죠? 그래 복수겠죠. 고민할 거 없죠. 아까 그 에브리만 좀 여러분 조심하시면 돼요. 에브리가 왜 뒤에 단수가 오고 뒤에 단수 동사가 오는지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는 볼게요. 자 S가 붙었는지 보세요. S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은 리들 얘는 양이니까요. S가 붙었습니까? 이건 무조건 붙어요 둘 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못 풀어요. 자 여러분 썸하고 n의 차이를 뭐 알아야 되는데 썸은 보통 긍정 평서문에 쓰이고요. n은 보통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입니다. 보통. 근데 썸이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n인데 쓰이는 경우는 언제냐면 청유 또는 부탁 뭐 좀 드시겠어요? 또는 이것 좀 해주실래요? 이런 거 있죠. 그럴 때는 썸을 n이 했어요. 이해됩니까? Would you like some water? 물 좀 드실래요? 이런 표현할 때 그때는 썸을 써요. 네, n이가 아니라. 그 다음 여러분 이거는 중학교 때는 안 나오긴 하는데 n이가 긍정 평서문에 평소가 아니라 평서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는 뜻이 뭐냐면 자 어떤 것이라도 이런 뜻일 때 어떤 것이라도 또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느낌일 때는 n을 써주기도 합니다. 어떤이 아니라 이건 아직 몰라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또 배워요. 자 근데 보세요. 버스에 학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죠? 물어봤다는 것은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의문문은 언제 쓴다? any를 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맨이냐 뭐치냐기 때문에 수냐 양이자잖아요. S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죠? 그럼 바로 뭐치.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사람들 말씀에 S가 물론 안 붙긴 했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people은 뭐다? 복수다. 알고 있죠. 그래서 수가 많은 거기 때문에 many. 그러니까 S가 안 붙는 복수는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항상 동사를 물어보면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태수시를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태는 여기에서는 뭐 수동이죠. 수동 클로즈드가 있으니까 PPP 상황입니다. 비동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태는 수동이었고요. 그 다음 수를 봤을 때 레스토랑트니까 복수죠. 그 다음에 시제를 봤을 때 레스트 이게 뭐니까 과거죠. 그럼 비동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워.
됐어요? 어떻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남자 모두가 우리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하잖아요. 문장이 주어를 모르고 있는데 보스는 뜻이 둘 다기 때문에 여기 뭐가 와줘야 돼요? 복수가 와줘야 됩니다. 근데 맨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얘는 a를 e로 바꿔서 만들죠. 불규칙 변화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모든 국가는 다른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자 every는 뒤에 단수를 취해가지고 단수동사를 취합니다. 뒤에 모든 나라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다 각각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have의 단수 형태는 has죠. 이것도 여러분 이제 have스가 아니라 has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시제 현재고요. 능동태고요. 단수니까 has. 자,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late는 늦은이고 그죠? 늦은이고 봐봐요. 이거 latel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아시면 돼요. 여기만 봐봐. late는 늦은도 되고요. 늦게도 돼요. 그러면은 왠지 lately니까 늦게가 맞을 것 같잖아요. late에다가 L을 붙였으니까. 근데 늦게가 아니라 얘는 최근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형용사인데 동시에 부사도 되는 애예요. late가.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hard는 어려운도 되고 열심히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열심인도 되고요.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가 다 된 애입니다. 근데 hardly 하니까 hard가 열심히니까 hardly는 열심히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다른 뜻이에요. 다른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li를 붙여놔가지고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라는 상황이 왔을 때 hard냐 hardly냐 물어봐요. 답은 hard. 오케이?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near도 마찬가지로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됩니다. 근데 nearly라는 게 있어요. near가 가까우니까 nearly는 가까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가까이를 물어봤을 때 near냐 nearly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nearly는 뜻이 거의라는 뜻입니다. 거의.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 자, 그 다음 볼게요. high가 있고 highly가 있습니다. high는 높은도 되고 높이도 돼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랑 부사가 다 들어냅니다. highly는 전혀 상관없어요. 매우라는 뜻, 매우. 전혀 상관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건 진짜 물리적인 높이가 높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높은 거고 얘는 어떤 정도가 높은 겁니다. 아까쯤에 이 nearly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도가 가깝다 이 말이죠.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hardly나 lately는 그냥 다른 단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다. 우리가 형용사 플러스 ly는 뭐죠? 부사잖아요. 근데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형용사냐 부사냐를 고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friend는 친구죠? friendly는 친절한. love는 사랑이죠? lovely는 사랑스러운. 그 다음 cost가 있죠. cost는 비용이죠. costly는 비싼. 몇 뜻이 있죠?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목적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동사라. 구동사. 구동사는 자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져 있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때 목적어의 위치는 여기 가운데에 서도 되고요. 또는 뒤에 서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좋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가운데에만 써요. 이건 맞는데 이건 틀려요. 이건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푸더는 입다죠. 그죠? 만약 더 스웨터였다. 그럼 put the sweater도 되고요. put on the sweater도 돼요. 하지만 put it on은 되지만 put on it은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불을 켰다라고 할 때 turn the light on 되고요. turn on the light도 됩니다. 근데 turn it on도 되지만 turn on it은 안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try it on은 되지만 try on it은 안 된다. take it off는 되지만 take off it은 안 된다. switch it on은 되지만 switch on it은 안 된다. bring it up은 되지만 bring up it은 안 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론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근데 대명사는 궁금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걸 대명사로 받으니까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뒤에 말해줘야 되는데 새롭지 않기 때문에 못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turn on the computer도 맞고요. turn the computer on도 맞아요. 하지만 turn on it은 안 돼요. turn in on은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너는 뭐를 켰니? 컴퓨터를 켰어. 이런 거예요. 너 컴퓨터 어떻게 했어? 응, 켰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는 컴퓨터 그걸 어떻게 했니? 응, 켰어. 되는데 너는 무엇을 켰니? 물어봤어요. 그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거로 답을 하죠. 1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거의 뭐 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니까 hardly. 그 다음에 누가 서 있니? 창문 옆에 있죠. 옆에이기 때문에 near. 그 다음에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하니까 nearly. 밤 늦게 잤기 때문에 늦게 나왔다. 늦게니까 late. 오케이?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거를 늦게라고 이건 거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배열하라고 했죠. 배열이라는 것은 형태 변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용은 형태 변화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되거나. 이거 바꾼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쇼오프가 뭐냐면 자랑하다입니다. 뽐내다, 자랑하다. 그래서 show off his bike 해도 되고요. 또는 show his bike off 해도 돼요. 왜? 목적어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다 쓰든 앞에다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약간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을 뽐내고 싶어 했는지가 궁금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의 자전거를 어떻게 하고 싶었냐고 궁금하면은 쇼프 이거 오플 뒤에 쓰는 거예요. 어감 차이 살짝 있지만 어법은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녀는 강한 햇빛 때문에 뭐 했다? 그것을 착용했다인데 이건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put them on. 이 댐이 가리키는 건 아마 선글라스가 되겠죠. 아마. 대명사기 때문에 put on them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당신은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을 꺼두어야 된다. 이것부터 답이 하나밖에 없죠. turn it off. 왜? 대명사기 때문에. turn off it이 안 된다고. 됐죠? 끝.